당신의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을 효과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모든 위대한 성취는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잠재의식을 올바르게 프로그래밍하고 명확한 계획을 세우며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활용할 때 비로소 부와 성공이 당신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나폴레온 힐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심도 있는 원리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앞서 배운 욕망과 신념을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며 당신의 부와 성공을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나폴레온 힐. 제4장 자기암시.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 부를 향한 세 번째 단계. 자기암시는 오감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 도달하는 모든 암시와 자기 관리적 자극에 적용되는 용어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암시는 자기 제한이다. 이는 의식적 사고가 이루어지는 마음의 부분과 잠재의식의 활동 장소 역할을 하는 부분 사이의 소통 매체다. 한 사람이 의식적 마음속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지배적인 생각들을 통해 그 생각들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관없이 자기암시의 원리는 자발적으로 잠재의식에 도달하여 이러한 생각들로 영향을 미친다. 에테르에서 포착된 생각들을 제외하고 어떠한 생각도 자기암시의 원리의 도움 없이는 잠재의식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르게 말하면 오감을 통해 인식되는 모든 감각적 인상은 의식적 사고 마음에 의해 차단되며 의지에 따라 잠재의식으로 전달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의식 기능은 잠재의식 접근에 대한 외부 보초 역할을 한다. 자연은 인간이 오감을 통해 잠재의식에 도달하는 물질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비록 이것이 인간이 항상 이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이를 행사하지 않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설명한다. 잠재의식이 더 바람직한 작물의 씨앗이 심어지지 않으면 잡초가 풍부하게 자랄 비옥한 정원과 같다는 이전의 언급을 기억하라. 자기암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잠재의식의 창조적 성격의 생각을 공급하거나 무시함으로써 파괴적 성격의 생각들이 들어오도록 허용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이다. 욕망에 관한 장의 마지막에서 당신은 돈에 대한 욕망의 서면 진술을 하루에 2번 소리내어 읽고 자신이 이미 그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 느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지시를 따름으로써 당신은 욕망의 대상을 절대적인 신념의 정신으로 직접 잠재의식에 전달하게 된다. 이 절차의 반복을 통해 당신은 욕망을 금전적 등가물로 변환하려는 노력에 유리한 사고 습관을 자발적으로 만든다. 제2장에서 설명한 6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주의 깊게 읽기 전에 계속 진행하지 마라. 그런 다음 조직된 계획에 관한 장에서 설명된 마스터 마인드 그룹 구성을 위한 4가지 지침을 매우 주의 깊게 읽어라. 이 2가지 지침 세트를 자기암시에 관해 진술된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물론 당신은 그 지침이 자기암시 원리의 적용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돈에 대한 욕망을 소리내어 읽을 때 단어만 읽는 것은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의 단어에 감정 또는 느낌을 혼합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만약 당신이 에밀 쿠에의 유명한 공식인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를 단어의 감정과 신념을 혼합하지 않고 100만 번 반복한다면 당신은 어떤 바람직한 결과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감정 또는 느낌과 잘 혼합된 생각만을 인식하고 행동한다.
이는 거의 모든 장에서 반복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 암시의 원리를 적용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주요 이유이기 때문이다. 감정이 없는 평범한 단어는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신은 신념으로 감정화된 생각 또는 말로 잠재의식에 도달하는 방법을 배울 때까지 눈에 띄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처음 시도할 때 감정을 통제하고 지시할 수 없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가능성을 기억하라.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얻는 것에는 대가가 있으며 당신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대가는 여기서 설명된 원칙을 적용하는데 영속적인 끈기다. 당신은 더 낮은 가격으로 원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없다. 지혜와 영리함만으로는 매우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을 끌어들이고 유지할 수 없다. 그것은 평균의 법칙에 의해 이러한 원천을 통해 돈을 끌어들이는 것을 선호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돈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평균의 법칙에 의존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 방법은 즐겨 찾는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만큼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실패를 경험한 곳에서는 방법이 아니라 개인이 실패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시도하고 실패한다면 다른 노력을 하고 또 다른 노력을 하라. 성공할 때까지 자기 암시의 원리를 사용하는 당신의 능력은 주어진 욕망에 집중하는 당신의 능력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그 욕망이 불타는 집착이 될 때까지 말이다. 제2장에서 설명한 6단계의 지침을 수행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집중의 원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집중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제안을 제공하자. 6단계 중 첫 번째인 당신이 원하는 정확한 금액을 마음에 고정하라 라는 지시를 수행하기 시작할 때 눈을 감고 돈의 물리적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을 때까지 집중 또는 주의 고정을 통해 그 금액의 돈에 대한 생각을 유지하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하라. 이러한 연습을 진행할 때 신념에 관한 장에서 주어진 지시를 따르고 이미 그 돈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을 보라. 여기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 잠재의식은 절대적인 신념의 정신으로 주어진 모든 명령을 수용하고 그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 비록 그 명령이 반복을 통해 잠재의식에 의해 해석되기 전에 반복해서 제시되어야 하더라도 말이다. 앞의 진술에 이어 당신의 잠재의식에 완벽하게 정당한 속임수를 쓸 가능성을 고려하라. 당신이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시각화하고 있는 금액의 돈을 가져야 하고 이 돈이 이미 당신의 주장을 기다리고 있으며 잠재의식은 그 돈을 획득하기 위한 실용적인 계획을 당신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앞 문단의 생각을 당신의 상상력에 전달하고 당신의 욕망을 당신의 생각의 변환을 통해 돈으로 바꾸기 위한 실용적인 계획을 만드는데 당신의 상상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할 것인지 보라. 당신이 돈과 교환할 서비스나 상품을 위한 확실한 계획을 기다리지 마라. 대신 즉시 돈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을 보기 시작하라. 한편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계획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라. 이러한 계획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것들이 나타날 때 즉시 행동으로 옮겨라. 계획이 나타날 때 그것들은 아마도 6번째 감각을 통해 당신의 마음의 영감의 형태로 번쩍하고 나타날 것이다. 이 영감은 무한한 지성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정보 또는 메시지로 간주될 수 있다.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받은 즉시 행동하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성공에 치명적일 것이다. 6단계 중 4번째에서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실행하기 위한 확실한 계획을 만들고 즉시 이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신은 앞 문단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이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돈을 축적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 때 당신의 이성을 믿지 마라. 당신의 추론 능력은 결함이 있다. 게다가 당신의 추론 능력은 게으를 수 있으며 만약 당신이 전적으로 그것에 의존한다면 당신을 실망시킬 수 있다. 돈을 축적하기 위한 욕망을 눈을 감고 상상할 때 당신 자신이 이 돈을 대가로 주려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라. 이것은 중요하다. 지시사항 요약.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은 당신이 진지하게 지식을 추구하고 있다는 표시다. 또한 그것은 당신이 이 주제의 학생이라는 표시다. 만약 당신이 단지 학생이라면 당신이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당신은 겸손의 태도를 취함으로써만 배울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일부 지시를 따르지만 다른 것들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려면 당신은 신념의 정신으로 모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2장에서 설명한 6단계에 관한 지시는 이제 요약되고 2장에서 다룬 원칙들과 혼합될 것이다. 첫째, 당신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을 조용한 장소, 가급적 밤에 침대로 가서 눈을 감고 소리내어 반복하라.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이 축적하려는 돈의 양, 그것의 축적을 위한 시간 제한, 그리고 그 돈을 대가로 당신이 제공할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설명이 담긴 서면 진술을. 이러한 지시를 수행할 때 당신은 이미 그 돈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을 보라. 예를 들어 당신이 5년 후인 1월 1일까지 5만 달러를 축적하려고 하고 판매원의 역량으로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 돈을 대가로 주려고 한다면 당신의 목적에 대한 서면 진술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월 1일까지 나는 5만 달러를 소유할 것이다. 이 돈은 그동안 다양한 금액으로 때때로 나에게 올 것이다. 이 돈의 대가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판매원으로서의 역량으로 최대한의 양과 최상의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나는 이 돈을 내가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나의 신념은 너무 강해서 나는 이미 내 눈앞에 이 돈을 볼 수 있다. 나는 내 손으로 그것을 만질 수 있다. 그것은 지금 나에게 전달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내가 그것을 대가로 제공하려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시간과 비율에 따라서다. 나는 이 돈을 축적하기 위한 계획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 계획을 따를 것이다. 둘째, 당신이 축적하려는 돈을 당신의 상상 속에서 볼 수 있을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이 프로그램을 반복하라. 셋째, 당신의 진술문을 밤과 아침에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잠자리에 들기 전과 일어날 때 그것을 암기할 때까지 읽어라. 이러한 지시를 수행할 때 당신은 잠재의식의 명령을 내리기 위해 자기암시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한 당신의 잠재의식이 감정화되고 그것의 느낌과 함께 전달된 지시에만 행동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신념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생산적인 감정이다. 신념에 관한 장에 주어진 지시를 따르라. 이러한 지시는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것이 당신을 방해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이 처음에 얼마나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보이더라도 정신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지시를 따르라. 곧 만약 당신이 지시한 대로 한다면 힘의 전체 우주가 당신 앞에 펼쳐질 것이며 당신은 어떤 합리적인 금액의 돈도 끌어들일 능력이 넘쳐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회의주의는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모든 인간에게 특징적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설명된 지시를 따른다면 당신의 회의주의는 곧 믿음으로 대체될 것이며 이는 차례로 절대적인 신념으로 결정화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자신의 세속적 운명의 주인이라고 진술했지만 대부분은 그가 왜 주인인지 말하지 않았다. 인간이 자신의 세속적 지위, 특히 그의 재정적 지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무한한 지성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은 이제 이 철학의 아치의 주춧돌을 나타내는 장을 읽고 있다. 이 장에 포함된 지시는 당신이 욕망을 돈으로 변환하는데 성공한다면 이해되고 끈기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욕망을 돈으로 실제로 변환하는 것은 자기 암시를 매개체로 사용하여 잠재의식에 도달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한다. 다른 원칙들은 단순히 자기 암시를 적용하기 위한 도구들이다. 이 생각을 명심하고 당신은 항상 자기 암시 원리가 이 책에서 설명된 방법을 통해 돈을 축적하려는 당신의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이러한 지시를 수행하라. 어린아이의 신념을 당신의 노력에 주입하라. 저자는 그의 진심 어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 때문에 비현실적인 지시가 포함되지 않도록 매우 주의했다. 전체 책을 다 읽은 후 2장으로 돌아와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행동적으로 다음 지시를 따르라. 자기 암시 원리가 건전하고 당신을 위해 모든 주장된 것을 성취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매일 밤 2장 전체를 소리내어 읽어라. 읽을 때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모든 문장에 연필로 밑줄을 그어라. 전문 그대로 위의 지시를 따르고 그것은 성공의 원칙들의 완전한 이해와 마스터리에 이르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제7장 조직화된 계획, 욕망을 행동으로 구체화하기. 불을 향한 6번째 단계. 사람이 창조하거나 얻는 모든 것은 욕망이라는 형태로 시작한다. 욕망은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여정의 첫 단계를 거쳐요. 상상력이라는 작업장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변화를 위한 계획이 만들어지고 조직된다. 이 장에서 돈에 대한 욕망을 경제적 가치로 바꾸는 첫 단계로 6가지 실질적인 단계를 밟도록 안내했다. 이러한 단계 중 하나는 명확하고 실용적인 계획 또는 여러 계획을 세워 이러한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제 실용적인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1. 돈을 모으기 위한 계획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과 연합하라. 이는 뒷장에서 설명할 마스터마인드 원칙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지시사항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이 마스터마인드 연합을 형성하기 전에 그룹 구성원들에게 제공할 이점과 혜택을 결정하라. 아무도 보상 없이 무기한 일하지 않을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적절한 보상 없이 다른 사람이 일하도록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을 것이며, 비록 그 보상이 항상 돈의 형태는 아닐 수 있다. 3. 마스터마인드 그룹 구성원들과 일주일에 최소 2번, 가능하면 더 자주 만나 돈을 모으기 위한 필요한 계획을 공동으로 완성할 때까지 모이도록 하라. 4. 자신과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모든 구성원 사이에 완벽한 조화를 유지하라. 이 지시사항을 문자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실패를 예상할 수 있다. 마스터마인드 원칙은 완벽한 조화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을 명심하라. 첫째, 당신은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성공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다른 사람들의 경험, 교육, 타고난 능력, 상상력에 이점을 취해야 한다. 이것은 큰 재산을 축적한 모든 사람이 따르는 방법과 일치한다. 어떤 개인도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협력 없이 충분한 경험, 교육, 타고난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부를 축적하려는 노력에서 채택하는 모든 계획은 자신과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다른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자신의 계획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 계획들이 마스터마인드 연합의 구성원들에 의해 확인되고 승인되었는지 확인하라. 만약 첫 번째 계획이 성공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계획으로 대체하고 이 새로운 계획도 실패한다면 또 다른 계획으로 대체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작동하는 계획을 찾을 때까지 노력하라.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 실패한 계획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지속성 부족으로 실패한다. 가장 지능적인 사람도 돈을 축적하는데 또는 다른 어떤 일에서도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계획이 실패할 때 일시적인 패배는 영구적인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단지 당신의 계획이 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다른 계획을 세워라. 다시 시작하라. 토마스 에디슨은 백열 전구를 완성하기 전에 10,000번이나 실패했다. 그는 10,000번의 일시적인 패배를 겪었지만 그의 노력은 결국 성공으로 보상받았다. 일시적인 패배는 단 하나의 의미만 가진다. 계획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확실한 지식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한 건전한 계획이 부족하여 비참함과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헨리 포드는 뛰어난 지능 때문이 아니라 건전한 것으로 증명된 계획을 채택하고 따랐기 때문에 재산을 축적했다. 포드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은 1,000명의 사람들을 지적할 수 있지만 각각은 돈을 축적하기 위한 올바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가난 속에서 살고 있다. 당신의 성취는 계획이 건전한 정도보다 더 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자명한 진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이다. 사무엘 인설은 1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잃었다. 인설의 재산은 건전한 계획에 기반을 두었다. 경제공황은 인설이 계획을 변경하도록 강요했고 그 변화는 계획이 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패배를 가져왔다. 인설은 이제 노인이며 따라서 일시적인 패배 대신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만약 그의 경험이 실패로 판명된다면 그것은 그가 계획을 재구축하기 위한 지속성의 화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포기할 때까지 패배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패배의 첫 신호에서 쉽게 타격을 맞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될 것이다. 제임스 제이 힐은 동부에서 서부로 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려고 처음 노력했을 때 일시적인 패배를 겪었지만 그도 새로운 계획을 통해 패배를 승리로 바꾸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 경력 초기뿐만 아니라 정상에 가까이 간 후에도 일시적인 패배를 겪었다. 그는 새로운 계획을 만들고 재정적 승리를 향해 나아갔다. 우리는 큰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을 보지만 종종 그들의 승리만 인식하고 도착하기 전에 극복해야 했던 일시적인 패배를 간과한다. 이 철학을 따르는 사람은 일시적인 패배를 경험하지 않고 재산을 축적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패배가 왔을 때 그것을 계획이 건전하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계획을 재구축하고 다시 원하는 목표를 향해 출발하라.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한다면 당신은 포기자이다. 포기자는 결코 이기지 못하고 승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집어내어 1인치 높이의 글자로 종이에 쓰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과 아침에 일하러 가기 전에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라. 마스터마인드 그룹 구성원을 선택할 때 패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하도록 노력하라.
제10장 마스터마인드의 힘, 원동력, 부를 향한 9번째 단계. 권력은 돈을 축적하는데 필수적이다. 계획은 행동으로 옮길 충분한 힘이 없으면 무력하고 쓸모없다. 이 장에서는 개인이 힘을 얻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힘은 조직되고 지능적으로 지시된 지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인 힘은 개인이 욕망을 금전적 가치로 바꿀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조직화된 노력을 지칭한다. 조직화된 노력은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조화의 정신으로 명확한 목적을 향해 함께 일하는 노력의 조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돈의 축적에는 힘이 필요하다. 축적한 후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힘이 필요하다. 힘이 어떻게 획득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만약 힘이 조직된 지식이라면 지식의 출처를 살펴보자. 1. 무한한 지성. 이 지식의 출처는 다른 장에서 설명한 절차를 통해 창의적 상상력의 도움으로 접촉할 수 있다. 2. 축적된 경험. 인간의 축적된 경험 또는 조직되고 기록된 부분은 모든 잘 갖추어진 공공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축적된 경험의 중요한 부분은 공립학교와 대학에서 가르쳐지며 그곳에서는 분류되고 조직되어 있다. 3. 실험과 연구. 과학 분야와 실제로 다른 모든 생활 영역에서 사람들은 매일 새로운 사실을 수집하고 분류하고 조직하고 있다. 이것은 축적된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없을 때 의지해야 할 출처이다. 여기서도 창의적 상상력을 종종 사용해야 한다. 지식은 위의 출처 중 어느 것에서든 획득할 수 있다. 이를 명확한 계획으로 조직하고 이러한 계획을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힘으로 전환할 수 있다. 3가지 주요 지식 출처를 검토하면 개인이 혼자서 지식을 모으고 명확한 계획을 통해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지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그의 계획이 포괄적이고 큰 규모를 고려한다면 일반적으로 필요한 힘의 요소를 계획에 주입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협력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마스터마인드를 통한 힘 얻기. 마스터마인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명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조화의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지식과 노력의 조정이다. 어떤 개인도 마스터마인드를 활용하지 않고는 큰 힘을 가질 수 없다. 이전 장에서 욕망을 금전적 가치로 바꾸기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이 제공되었다. 만약 지속성과 지능을 가지고 이러한 지침을 수행하고 마스터마인드 그룹 선택에 있어 식별력을 사용한다면 심지어 인식하기도 전에 목표의 절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적절하게 선택된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힘의 무형의 가능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마스터마인드 원칙의 2가지 특성을 여기서 설명할 것이다. 하나는 경제적인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적인 성격이다. 경제적인 특성은 분명하다. 경제적 이점은 충분한 도움을 조화로운 정신으로 기꺼이 제공하는 사람들의 충고, 조언, 개인적 협력으로 자신을 둘러싸는 사람에 의해 창출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적 연합의 형태는 거의 모든 큰 재산의 기초가 되어 왔다. 이 중대한 진실에 대한 이해는 당신의 재정 상태를 분명히 결정할 수 있다. 마스터마인드 원칙의 심리적 측면은 훨씬 더 추상적이고 인간 종족 전체가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더 어렵다. 이 진술에서 중요한 제안을 받을 수 있다. 2개의 마음이 서로 만날 때 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무형의 3번째 힘이 생성되는데 이는 3번째 마음과 유사하게 볼 수 있다. 우주 전체에는 단지 2가지 알려진 요소, 즉 에너지와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물질은 분자,
원자, 전자 단위로 분해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분리, 분석될 수 있는 물질 단위가 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단위도 있다. 인간의 마음은 에너지의 한 형태이며 그중 일부는 영적인 성격을 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조화의 정신으로 조정될 때 각 마음의 영적 에너지 단위는 마스터마인드의 심리적 측면을 구성하는 친화력을 형성한다. 마스터마인드 원칙 또는 그것의 경제적 특성은 25년 전에 앤드류 카네기에 의해 처음으로 내 관심을 끌었다. 이 원칙의 발견은 내 인생의 일을 선택하는 데 책임이 있었다. 카네기의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강철을 제조하고 판매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으로 그가 주변에 둔 약 5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는 자신의 전체 재산이 이 마스터마인드를 통해 축적한 힘 덕분이라고 말했다. 큰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의 기록을 분석해보면 그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마스터마인드 원칙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큰 힘은 다른 어떤 원칙을 통해서도 축적될 수 없다. 에너지는 자연의 보편적인 건축 블록이며 그것으로 물질 세계의 모든 것과 인간, 모든 형태의 동물과 식물 생명체를 구성한다. 자연이 완전히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그녀는 에너지를 물질로 변환한다. 자연의 건축 블록은 사고에 관련된 에너지 형태로 인간에게 제공된다. 인간의 뇌는 전기 배터리와 비교될 수 있다. 그것은 물질의 모든 원자에 스며들고 전체 우주를 채우는 에테르에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전기 배터리 그룹이 단일 배터리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개별 배터리는 포함하고 있는 셀의 수와 용량에 비례하여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뇌는 비슷한 방식으로 기능한다. 이것은 일부 뇌가 다른 뇌보다 더 효율적인 이유를 설명하며 중요한 진술로 이어진다. 조화의 정신으로 조정된 또는 연결된 뇌 그룹은 단일 배터리 그룹이 단일 배터리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처럼 단일 뇌보다 더 많은 사고 에너지를 제공할 것이다. 이 비유를 통해 마스터마인드 원칙이 다른 지성인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사람들이 휘두르는 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즉시 분명해진다. 이제 마스터마인드 원칙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이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또 다른 진술이 있다. 개별 뇌의 그룹이 조정되고 조화롭게 기능할 때 그 연합을 통해 생성된 증가된 에너지는 그룹의 모든 개별 뇌에 이용 가능하게 된다. 헨리 포드가 가난, 문맹, 무지라는 장애물을 안고 사업 경력을 시작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불과 10년이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포드가 이 세 가지 장애물을 극복했고 25년 안에 자신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똑같이 잘 알려진 사실이다. 토마스 A. 에디슨과 개인적으로 친구가 된 시점부터 포드의 가장 급속한 성장이 눈에 띄게 되었다는 추가적인 지식과 이를 연결시켜보면 한 마음이 다른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포드의 가장 뛰어난 업적이 하비 파이어스톤, 존 버로스, 루터 버뱅크와 알게 된 시점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우정적인 마음의 동맹을 통해 다른 모든 힘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성공을 돕는 힘을 생산할 수 있다는 더 많은 증거를 갖게 될 것이다. 헨리 포드가 비즈니스와 산업 세계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그의 부에 관한 질문은 논의가 필요 없다. 이미 언급된 포드의 친밀한 개인적 친구들을 분석해보면 다음 진술을 이해할 준비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공감과 조화의 정신으로 함께 연관된 사람들의
성격과 습관, 사고의 힘을 취한다. 헨리 포드는 위대한 마음들과 연합함으로써 가난, 문맹, 무지를 극복했고 그들의 사고 진동을 자신의 마음에 흡수했다. 에디슨, 버뱅크, 버로스, 파이어스톤과의 연관을 통해 포드는 자신의 뇌 힘에 이 네 사람의 지성, 경험, 지식, 영적 힘의 합계와 본질을 더했다. 더욱이 그는 이 책에서 설명된 절차 방법을 통해 마스터마인드 원칙을 적용하고 활용했다. 이 원칙은 당신에게도 이용 가능하다. 우리는 이미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 언급했다. 간디에 대해 들어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를 단지 격식 없는 복장을 하고 다니며 영국 정부의 문제를 일으키는 기이한 작은 남자로 여길 것이다. 실제로 간디는 기이하지 않다. 그는 현재 생존해 있는 가장 강력한 인물이다. 더욱이 그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물일 것이다. 그의 힘은 수동적이지만 실제적이다. 그가 이처럼 엄청난 힘을 얻게 된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것은 몇 마디로 설명될 수 있다. 그는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명확한 목적을 위해 조화의 정신으로 마음과 몸을 조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힘을 얻었다. 간단히 말해 간디는 기적을 이룩했다. 2억 명의 사람들이 강요가 아닌 유도를 통해 무한한 시간 동안 조화의 정신으로 협력하도록 유도되는 것은 기적이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의심한다면 어떤 두 사람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 조화의 정신으로 협력하도록 유도해 보라.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모든 사람은 직원들이 심지어 원격적으로 조화와 닮은 정신으로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주요 출처 목록은 무한한 지성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았다.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조화의 정신으로 조정되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 일할 때 그들은 그 연합을 통해 무한한 지성의 위대한 보편적 저장소에서 직접 힘을 흡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이것은 모든 힘의 출처 중 가장 큰 것이다. 이것은 천재가 의지하는 출처이다. 이것은 모든 위대한 지도자가 의지하는 출처이다. 힘의 축적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2가지 주요 출처는 인간의 5가지 감각만큼 신뢰할 수 없다. 감각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한한 지성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 무한한 지성에 가장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설명될 것이다. 이것은 종교에 관한 과정이 아니다. 이 책에 설명된 어떤 기본 원칙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사람의 종교적 습관에 간섭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돈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 욕망을 금전적 가치로 변환하는 방법을 독자에게 가르치는데 독점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읽으면서 생각하고 명상하라. 곧 전체 주제가 펼쳐질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 개별장의 상세 내용을 보고 있다. 돈은 수줍고 잡기 어려운 옛날의 처녀와 같다. 선택한 여자를 추구하는 결단력 있는 구혼자가 사용하는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구애하고 얻어야 한다. 그리고 우연히도 돈을 구애하는데 사용되는 힘은 여자를 구애하는데 사용되는 힘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힘이 돈을 추구하는데 성공적으로 사용되려면 믿음과 혼합되어야 한다. 욕망과 혼합되어야 한다. 지속성과 혼합되어야 한다. 계획을 통해 적용되어야 하며 그 계획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돈이 큰 돈이라고 알려진 양으로 올 때 그것은 물이 언덕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쉽게 축적하는 사람에게 흐른다. 강과 비교할 수 있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이 존재한다. 단 한쪽은 한 방향으로 흘러 그 흐름에 들어간 모든 사람을 부와 풍요 쪽으로 데려가고
다른 쪽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 불행하게도 그 속에 빠지게 된 모든 사람을 비참함과 가난으로 데려간다. 큰 재산을 축적한 모든 사람은 이 생명의 흐름의 존재를 인식했다. 그것은 사람의 사고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인 사고의 감정은 사람을 재산으로 이끄는 흐름의 측면을 형성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사람을 가난으로 이끄는 측면을 형성한다. 이것은 이 책을 부를 축적하는 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사람에게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 생각을 담고 있다. 당신이 가난으로 이끄는 힘의 흐름의 쪽에 있다면 이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힘의 다른 쪽으로 자신을 추진할 수 있는 노로 작용할 수 있다. 그것은 오직 적용과 사용을 통해서만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 단순히 읽고 어느 쪽이든 판단을 내리는 것은 결코 당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쪽과 부정적인 쪽 사이를 번갈아가는 경험을 하며 때로는 긍정적인 쪽에, 때로는 부정적인 쪽에 있게 된다. 1929년의 월스트리트 붕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긍정적인 쪽에서 부정적인 쪽으로 쓸어버렸다.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부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투쟁하고 있다. 이 책은 특히 그 수백만 명을 위해 쓰였다. 가난과 부는 종종 자리를 바꾼다. 붕괴는 세상에 이 진실을 가르쳤지만 세상은 그 교훈을 오래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가난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부의 자리를 대신한다. 부가 가난의 자리를 대신할 때 그 변화는 보통 잘 고안되고 신중하게 실행된 계획을 통해 이루어진다. 가난은 계획이 필요 없다. 그것은 도움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담하고 무자비하기 때문이다. 부는 수줍고 겁이 많다. 그것은 이끌려야 한다. 누구나 부를 원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오직 소수만이 명확한 계획과 부에 대한 불타는 욕망이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믿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안다. 제12장 잠재의식 연결고리 부를 향한 11번째 단계 잠재의식은 의식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오감을 통해 객관적 마음에 도달하는 모든 생각의 충동이 분류되고 기록된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들은 서류 캐비닛에서 편지를 꺼내는 것처럼 회수하거나 꺼낼 수 있다. 잠재의식은 그 본질에 관계없이 감각적 인상이나 생각을 받고 저장한다. 당신은 금전적 가치로 바꾸기 원하는 어떤 계획, 생각, 목적이든 자발적으로 잠재의식에 심을 수 있다. 잠재의식은 믿음과 같은 감정적 느낌과 혼합된 지배적인 욕망에 먼저 반응한다. 욕망에 관한 장에서 설명한 6가지 단계를 밟는 것과 관련된 지침과 계획의 구축 및 실행에 관한 장에서 설명한 지침을 함께 고려해 보라. 그러면 전달된 생각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잠재의식은 밤낮으로 일한다. 인간은 알지 못하는 절차를 통해 잠재의식은 무한한 지성의 힘을 끌어다가 욕망을 물리적 등가물로 자발적으로 변환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실용적인 매체를 항상 활용한다. 당신은 잠재의식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물리적 형태로 변환하고 싶은 욕망, 계획, 목적을 자발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자동 제한에 관한 장에서 잠재의식 사용 지침을 다시 읽어보라. 잠재의식이 인간의 유한한 마음과 무한한 지성을 연결하는 고리라는 증거는 충분하다. 그것은 중개자로서 누구나 원할 때 무한한 지성의 힘을 끌어올 수 있다. 그것은 정신적 충동이 영적 등가물로 변형되는 비밀 과정을 담고 있는 유일한 매체다. 또한 기도가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원천에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매체다.
창조적 노력과 연결된 잠재의식의 가능성은 엄청나고 가늠하기 어렵다. 그것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인간의 전체 지식이 너무나 빈약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는 잠재의식에 관한 논의에 접근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이 인간의 사고하는 마음과 무한한 지성 사이의 소통 매체라는 바로 그 사실은 그 자체로 거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생각이다. 잠재의식의 존재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가능성을 매체로 이해한 후에는 욕망을 물리적 또는 금전적 등가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하여 욕망에 관한 장에서 제공된 지시의 전체 중요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욕망을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적도록 반복적으로 권고받은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지시사항에서 지속성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13가지 원칙은 잠재의식에 도달하고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자극제다. 처음 시도에서 이것을 할 수 없다면 낙담하지 마라. 잠재의식은 믿음에 관한 장에서 제공된 지시에 따라 습관을 통해서만 자발적으로 지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당신은 아직 믿음을 마스터할 시간이 없었다. 인내심을 가져라. 지속적이어라. 믿음과 자동 제한에 관한 장의 많은 진술이 잠재의식의 이점을 위해 여기서 반복될 것이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그것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하든 말든 자발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당연히 두려움과 가난에 관한 생각,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이 이러한 충동을 마스터하고 먹일 수 있는 더 바람직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한 잠재의식에 대한 자극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잠재의식은 게으르게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의 욕망을 심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소홀함의 결과로 도달하는 생각에 먹이를 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생각의 충동이 지속적으로 잠재의식에 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당신이 당신의 지식 없이 잠재의식에 도달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생각 충동 가운데 매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충동 중 일부는 부정적이고 일부는 긍정적이다. 당신은 지금 부정적인 충동의 흐름을 차단하고 욕망의 긍정적인 충동을 통해 잠재의식에 자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을 달성하면 잠재의식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갖게 될 것이다. 더욱이 당신은 원치 않는 생각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문을 완전히 통제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창조하는 모든 것은 생각 충동의 형태로 시작된다. 인간은 먼저 생각으로 구상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다. 상상력의 도움으로 생각 충동은 계획으로 조립될 수 있다. 상상력이 통제되면 선택한 직업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계획이나 목적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 물리적 등가물로 변환하기 위한 모든 생각 충동, 즉 잠재의식에 자발적으로 심어진 것들은 상상력을 통과해야 하며 믿음과 혼합되어야 한다. 잠재의식에 제출하기 위한 계획 또는 목적과 믿음을 혼합하는 것은 상상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술에서 당신은 잠재의식의 자발적인 사용이 모든 원칙의 조정과 적용을 요구한다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엘라 휠러 윌콕스는 다음과 같이 썼을 때 잠재의식의 힘에 대한 이해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생각이 증오나 사랑을 가져올지 결코 말할 수 없으니 생각은 실체를 가진 존재들이며 그들의 공중 날개는 전령 비둘기보다 더 빠르다. 그들은 우주의 법칙을 따른다. 각 생각은 그 종류를 창조하며 그들은 당신의 마음에서 나간 것이 무엇이든 다시 당신에게 가져오기 위해 그 길을 따라 속도를 낸다. 윌콕스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가는 생각이 또한 그 자신의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 내린다는 진실을 이해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잠재의식이 그것들을 물리적 등가물로 번역하는 동안 영향을 미치는 자석, 패턴, 청사진 역할을 한다. 생각은 진정으로 실체를 가진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적인 것이 생각, 에너지 형태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추론 부분에서만 기원하는 것보다 느낌 또는 감정과 혼합된 생각의 충동에 의해 더 쉽게 영향을 받는다. 사실, 감정이나 느낌이 대다수의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만약 잠재의식이 감정과 잘 혼합된 생각 충동에 더 빠르게 반응하고 더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감정 중 더 중요한 것들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7가지 주요 긍정적 감정과 7가지 주요 부정적 감정이 있다. 부정적인 것들은 자발적으로 생각 충동에 주입되어 잠재의식에 통과하는 것을 보장한다. 긍정적인 것들은 자동 제한의 원칙을 통해 개인이 잠재의식에 통과시키기를 원하는 생각 충동에 주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감정이나 느낌 충동은 빵 한 덩어리의 효모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생각 충동을 수동 상태에서 적극적인 상태로 변환하는 행동 요소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과 잘 혼합된 생각 충동이 냉정한 이성에서 기원하는 생각 충동보다 더 빨리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은 잠재의식의 내면의 청중에 영향을 미치고 통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는 돈으로의 변환을 원하는 욕망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이 내면의 청중에 접근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당신은 그들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의 호출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감정이나 느낌의 언어를 가장 잘 이해한다. 따라서 여기서 7가지 주요 긍정적 감정과 7가지 주요 부정적 감정을 설명하여 긍정적인 것을 끌어내고 잠재의식에 지시를 줄 때 부정적인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자. 7가지 주요 긍정적 감정. 1. 욕망의 감정. 2. 믿음의 감정. 3. 사랑의 감정. 4. 성의 감정. 5. 열정의 감정. 6. 로맨스의 감정. 7. 희망의 감정. 다른 긍정적인 감정들도 있지만 이것들은 가장 강력한 7가지이며 창조적 노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다. 이 7가지 감정을 마스터하라. 그것들은 오직 사용함으로써만 마스터될 수 있다. 그러면 필요할 때 다른 긍정적인 감정들도 당신의 명령에 따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신이 돈 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감정으로 마음을 채우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는 이 책의 의도를 기억하라. 부정적인 감정으로 마음을 채워 돈 의식을 갖게 되는 사람은 없다. 7가지 주요 부정적 감정, 피해야 할 것들. 1. 두려움의 감정. 2. 질투의 감정. 3. 증오의 감정. 4. 복수의 감정. 5. 탐욕의 감정. 6. 미신의 감정. 7. 분노의 감정.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은 동시에 마음을 차지할 수 없다. 하나 또는 다른 하나가 지배해야 한다. 긍정적인 감정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여기서 습관의 법칙이 당신을 도울 것이다. 긍정적인 감정을 적용하고 사용하는 습관을 형성하라. 결국 그들은 부정적인 것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할 것이다. 이 지시사항을 문자 그대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따라야만 잠재의식에 대한 통제권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에 단 하나의 부정적인 것이 있는 것만으로도
잠재의식으로부터 건설적인 도움을 얻을 모든 기회를 파괴하기에 충분하다. 당신이 관찰력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이 실패한 후에만 기도에 의지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아니면 그들은 의미 없는 말로 의식적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이 실패한 후에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는 잠재의식이 행동하고 무한한 지성에 전달하는 감정이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무한한 지성이 받고 행동하는 감정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그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거나 당신의 기도가 무한한 지성에 의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당신의 기도는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기도는 때때로 기도하는 대상의 실현으로 이어진다. 만약 당신이 기도로 원하는 것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기도하는 동안의 실제 마음 상태를 기억해 보라. 그러면 여기서 설명된 이론이 단지 이론 이상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학교와 교육기관들이 기도의 과학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그때는 기도가 과학으로 축소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아무도 두려움의 상태에서 보편적인 마음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매우 좋은 이유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지, 미신, 그리고 거짓 가르침은 사라지고 인간은 무한한 지성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소수는 이미 이 축복을 얻었다. 만약 이 예언이 너무 시대를 앞선다고 생각한다면 인류를 회고적으로 살펴보라. 100년도 채 되지 않아 사람들은 번개가 신의 분노의 증거라고 믿고 그것을 두려워했다. 이제 믿음의 힘 덕분에 인간은 번개를 다스려 산업의 바퀴를 돌리게 했다. 100년도 채 되지 않아 사람들은 행성 사이의 공간이 단지 거대한 공허, 죽은 무의 확장이라고 믿었다. 이제 같은 믿음의 힘 덕분에 인간은 행성 사이의 공간이 죽었거나 공허한 것이 아니라 매우 살아있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아마도 생각의 진동을 제외하고는 알려진 가장 높은 형태의 진동이다. 더욱이 인간은 이 살아있고 맥동하고 진동하는 에너지가 물질의 모든 원자에 스며들고 모든 공간을 채우며 모든 인간의 뇌와 다른 모든 인간의 뇌를 연결한다는 것을 안다. 인간이 이 같은 에너지가 모든 인간의 뇌를 무한한 지성과 연결하지 않는다고 믿을 이유가 무엇인가? 유한한 마음과 무한한 지성 사이에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문이 없다. 소통은 인내, 믿음, 지속성, 이해, 그리고 소통하려는 진정한 욕망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더욱이 접근은 오직 개인 자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대리로 지불된 기도는 가치가 없다. 무한한 지성은 대리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 당신은 직접 가거나 소통하지 않는다. 당신은 기도책을 사서 심판의 날까지 반복할 수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무한한 지성에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은 당신 자신의 잠재의식을 통해서만 가능한 변형을 거쳐야 한다. 당신이 무한한 지성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소리의 진동이 라디오를 통해 전달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만약 당신이 라디오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면 당신은 물론 소리가 인간의 귀가 감지할 수 없는 진동률로 단계적으로 높아지거나 변하지 않는 한 에테르를 통해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라디오 송신국은 인간 목소리의 소리를 포착하고 진동을 수백만 배 증가시켜 스크램블하거나 수정한다.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소리의 진동이 에테르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이 변형이 일어난 후 에테르는 에너지를 포착하여 라디오 수신국에 전달하고 이 수신 세트는
그 에너지를 다시 원래의 진동률로 단계적으로 낮추어 소리로 인식된다. 잠재의식은 중개자로서 무한한 지성이 인식할 수 있는 용어로 기도를 번역하고 메시지를 제시하며 기도의 대상을 조달하기 위한 확정된 계획이나 아이디어 형태로 답변을 가져온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기도책에서 읽는 단순한 단어가 왜 인간의 마음과 무한한 지성 사이의 소통기관으로 작용할 수 없고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기도가 무한한 지성에 도달하기 전에 그것은 아마도 원래의 생각 진동에서 영적 진동의 용어로 변형될 것이다. 믿음은 당신의 생각에 영적 본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알려진 기관이다. 믿음과 두려움은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없다. 하나가 발견되는 곳에는 다른 하나는 존재할 수 없다. 지금까지 나폴레온 힐의 심오한 원리인 자기암시, 조직화된 계획, 마스터마인드의 힘, 그리고 잠재의식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원리는 욕망과 신념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자기암시를 통해 우리는 잠재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조직화된 계획을 통해 꿈을 실현 가능한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스터마인드의 원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잠재의식의 힘을 통해 무의식적으로도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과 끊임없는 실천뿐입니다. 오늘 배운 원리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